글로벌 시장 내 큰 이슈들 좀 짚어보면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그리고 방향성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과연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일지 그 힌트 살펴보는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 지난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 세상에서 가장 컸었던 M&A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M&A 이슈 금융시장 내에서 증권시장과 일단은 좀 멀어져 있는 시장은 확실합니다. 왜냐하면요. 통상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요. 뭐 블락딜이랄지 아니면 프라이머리 마켓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좀 나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슈들 결국 금융시장의 방향성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어제 일단은 버라이즌에 대한 어떤 그 M&A 이슈 크게 나타났었죠. 그 내용 잠깐 좀 살펴보고요.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M&A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그 형태의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겠고요. 그 M&A가 일어나고 있는 산업, 그 산업 내에서 어떤 부분 M&A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내지는 우리 시장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입니다. 어제 있었던 이슈죠. 보다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버라이즌에 대한 지분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매각을 했습니다. 거래 금액은 144조 원 규모죠. 이 부분들 이때까지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. 문제는요,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통상 하죠. 매도자 관점 그리고 매수자 관점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. 매수자 관점,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향후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을 주고 그 부분을 매입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. 매도자 관점에서는 이 돈이 그대로 이 회사의 매도자의 현금 흐름으로 바로 창출이 됩니다.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쪽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 분명히 가지게 되죠.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도자의 관점과 매수자의 관점 과연 이 속에서 어떤 부분을 취하면 우리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예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려봅니다. 두 번째, 글로벌 M&A 추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회사끼리의 결합이 과거였다면 그리고 또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통합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 전까지 일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큰 회사들 간의 M&A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. 옛날에는요, 작은 회사들이 M&A를 많이 해왔습니다. 왜 그랬냐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규모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바게닝 파워도 생기게 되고요. 그리고 고정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변동비를 축소시킬 수 있고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제 그 작은 회사들 간의 M&A가 덩치 키우기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죠. 그리고 나서 이루어졌던 게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먹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왜 그랬었냐 하면요.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현상 때문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산업이 어떤 사이클을 겪어가면서 어려운 시기와 좋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. 어려운 시기로 가면 갈수록 작은 회사들은 다소간 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또 기술 개발이라는 차원 속에서 큰 투자비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를 이렇게 통폐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요, 큰 회사와 큰 회사들 간의 결합, 아니면 큰 회사가 큰 회사를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 가장 큰 이유,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면서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고 있고요. 또 한 가지, 권역별로 지금 현재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.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프리 트레이드, FTA 협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권역별로 어떤 상황들을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회사 간의 M&A는 별로 없어졌고요. 오히려 큰 회사와 큰 회사 간의
M&A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. 지금 현재 추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M&A, 과연 어제 있었던 보다폰의 지분 매각,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미미합니다. 하지만 분명히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요. 사는 자와 파는 자, 사는 자는 왜 샀을까? 통상적으로 M&A 시장은 파는 사람의 시장이 아닌 사는 사람 주도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향후에 동산업에 속해 있는 그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M&A는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둔화가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지금 현재 시장 상황, M&A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미래 전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각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. 또 한 가지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업종 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조선업종 M&A가 많이 나타났었고요. 철강업종, 음식료업종, 최근 들어서 중국 간 어떤 일본 그리고 미국 철강업종 간의 M&A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음식료업종도 마찬가지고요. 가장 비근한 예,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, 반도체 업종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. 반도체 업종 간의 업종 내에서 회사 간의 M&A 나타나면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.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호황과도 M&A 결국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요. 어제 보다폰이 주었던 버라이전이 주었던 그런 M&A 그 이슈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시장 내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내에서 그 자체 M&A 자체보다는 이 M&A가 속해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하는 것. 과연 그 업종의 행보, 방향성에 분명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. M&A 얘기는 이 정도 해두고요. 이제 앞으로 시장 내 벌어질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전개 방향성,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얘기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뵙겠습니다.